코인 왕자입니다. 자, 음, 이번 달 10월 6일부터 신분증으로 업비트에서 이제 인증을 해야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신분증 인증을 해야 된다 그래요.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내용을 좀 참고해서 그냥 좀 확인만 하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업비트에서 이제 미국 당국, 금융 당국으로부터 어, 정식 신고하고 자금 세탁 방지하겠다. 그거를 따르기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조금 변동사항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 하루 종일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게 없고, 이번에 최근에 이틀 동안 보면은 비트코인 14% 동안 올랐는데, 아무래도 미국 관련해서 이번에 그 임시 조치로 넘어간 예산안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일단 크다고는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부도 위기를 조금 놓고 봐야 하는데, 과연 이제 미국에서 미 의회에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부도 위기를 한다고 하는데, 앨런 장관은 부채 상한법 폐지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 상한법 폐지를 하지 않았으면 또 어떻고, 부도 위기가 될지 안 될지 어떻고, 지금 요게 임시로 그냥 넘겨버려가지고 지금 10월 1일부터 12월 초까지 당분간 이제 정상적으로 좀 급한불 끈 상태에서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달부터 지금 12월까지 굉장히 조심을 또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이거 뭐 나머지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운영을 한다 그래도 또 이제 문제거리가 있는 게 부채 한도 상한 법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그게 또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예산안 3조 5천억 달러 규모죠. 그렇게 지금 3개 예산안을 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굉장히 큰 갈등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지금 많이 시끄럽기 때문에 요 방향이 어떻게 결정될 건지, 그러면 이제 그 뭐 상한법, 부채 상한법은 폐지가 될 거냐, 아니면 이번에 부도 위기 넘길 수 있을 거냐, 요 두 개가 이번 달의 핵심으로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오는 10월 18일에 가능하면 이번 달 안에 좀 좋은 내용이 나와서 시장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공식적인 기사입니다. 그쵸? 전체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공식적인 뉴스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투자에 대해서 대입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코인 시장이 이틀이 올라서 너무 좋다, 에이 뭐 여기 다 팔으라고 했더니 시장 올라가니 좋다, 이것보다는 이제 당장에 코앞에 있는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요 이번부터 해서 이제 저번까지, 자 이번 이거 시장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빠졌는데 투자 심리 있어요. 투자 심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투자 심리, 지금 투자 심리가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코인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얘기죠? 코인을 안 하고 투자 심리도 바닥이라는 거는 투자금을 쓰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안전자산에 들어갔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치수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부 기준치 이하로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반면에 환율이나 채권이나 이쪽으로는 지금 그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안 하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요거 일시적이 올라와서 굉장히 이제 의아한데, 이거가 지금 이제 어 과연 요 상승이 정상적이냐.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일시적인 조치로 인해서 상승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그거를 좀 많이 보고 있고, 비트코인 금지시키지 않겠다 보다는 어떤 상한 폐지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슈가 좀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현금에 대한 어떤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좀 주의를 하자는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어, 그냥 지금 뭐 사서 수익 내자. 그것보다는, 세계가, 어, 투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모든 투자처들이 주의를 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도 돈 투자를 안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과연 왜 돈을 투자 안 하고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올려드렸던, 안 좋은 이벤트들과 현재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 다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정상적이고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야중에 혹시라도 추가적인 부분이 안 좋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내용들이 안 좋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어, 모든 지금 내용들이 안 좋게 가고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나는 이제 테이퍼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금리야 이번 연도에 하든 내년에 하든 중요치 않습니다. 어차피 테이퍼링 걸리게 되면 금리 영향도 같이 플러스가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부분인 거고, 또 하나,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미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 지표인데, 30년 동안에 최대폭 상승했다. 자, 두 달 동안에 3.6%가 올랐다. 요 기사도 이제 보이는데, 요런 거를 봤을 때는 물가는 물론 뭐 어떤 시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물가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그리고 30년 동안에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거는, 이것 또한 경제적인 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밀가루, 그 곡물 가격들도 지금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도 물론 싼 값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불안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번에 그 미국 셧다운 관련해 가지고 나는 그건 급한 불 껐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왜? 의회에서 그냥 뭐 찬성 반대 해가지고 찬성이 많으니까 일단 통과시킨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도 보면은 아직 확고한 답이 없이 모든 게 다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방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포지션을 조금 보면은 과연 6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몸통으로 돌파해서 회복을 시켜줄 거냐? 일단 요거 1번입니다. 자, 요건 일단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6천만 원 기준으로 7천과 8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을 키워줄 거냐? 예, 요게 2번.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6천만 원 근처는 갔는데 돌파를 못했네. 몸통으로 회복이 안 되고 다시 밀렸다 했을 때는 5,500만 원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6천 근처 갔다 밀렸을 때 요거 3번으로 세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크게 안 되겠지만, 뭔가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몰빵을 해서 돈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툴로 나눴을 때 과연 나는 어디 쪽으로 조금 비중을 기울일까, 방향을 볼까, 그렇게 이제 좀 따져봐야 되겠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올랐다가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테이퍼링이 발생된다든지, 미국에 대한 추가적인 안 좋은 내용들이, 소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그때는 요 과거에 3개월 동안 엄청 빠졌던 하락장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올라가는 거 좋아요. 먹고 빼면 돼요. 예, 아니면은 그냥 1년 이상 묻어두고 악재가 오든 뭐가 오든 요 코인은 괜찮아. 박아놓고 장기로 볼 건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 아무리 장기적으로 간다 그래도 불안할 수 있어요.
왜? 투자는 보통 반 이상은 심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 코인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나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다른 방향으로도 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자, 이거 말고도 지금 투자 심리가 바닥이라 그랬죠. 코인 투자 심리 바닥인데, 투자 심리가 이만큼 올라오면, 전에 높이까지 올라오면 갖다 던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 없고 이렇게 돈을 그냥 현금화 해놓고 안 쓸 거, 우리는 하락할 때 기회를 좀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현금을 했으면 좋겠고 비중 줄여놔서 밀리면 사자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이틀 만에 뿅 하고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 정리해 놓은 거 올라가 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쵸? 자, 근데 시장의 흐름은 전혀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도 봤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도 체크했지만, 다 하방이 크게 열려 있는 위치를 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개별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한 가지 근데 좋은 거는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냥 내용적으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합작을 해서 만들어진 ETF 상품 캐나다에서 출시를 시켰죠. 그래서 그거는 좀 나는 좋게,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닥 뭐 그렇게 뭐 막 좋다고 환호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캐나다에서 좀 시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코인 시장이 또 좋은 활기를 좀 불어넣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이번에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싸게 잡을 수 있을지, 좀 더 낮은 값에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체크를 했는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이 어수선할 수도 있어요.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올라가니까 못 사겠고, 이렇게 어중간한 시점이 오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6천만 원에 대한 기준을 놓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건지 지금 정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6천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체크를 하셔가지고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조금 공략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얘가 어떤 소식이 됐든 올라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수익을 먹고 챙기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근데, 여기쯤 올라갔는데, 자, 수익을 챙겼어요. 여기서 수익 챙겼는데, 또 챙겼는데, 정고점 돌파 직전까지 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와버렸다. 이번 연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차트 흐름은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정고점 돌파 시, 어, 한번 강세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차트 흐름을 보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 전에 현금을 해놨다 그래서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지금 전체 대비해서 엄청나게 갔나요? 아니죠. 네, 전체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못 갔어요. 이더리움 이틀 동안 큰 상승 나와서 엄청나게 갔나요?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코인들은 메이저 중에서도 못 간 코인들이 있고 그 이하인 코인들도 못 간 코인들이 있고 좋은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아이고 쟤 저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 뭘 사나, 그런 거는 이미 그 코인들에 대한 그 체크를 안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메이저를 꼭 세팅을 해서 사라는 게 아니고 세팅을 해놓고 시장이 빠졌을 때 내가 이거 살 건지 추가 매수할 건지, 넘어가 버리면 따라 붙을 건지, 그거를 하자는 거죠. 지금 이번에 비트코인 다시 14% 올라갔는데 밑에서 메이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4% 5%밖에 안 올라간 코인들 수두룩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자, 그렇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까지 간다 그래도 나머지 일부 코인들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 코인들이 전혀 나빠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기가 좀 없고 거래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못 가는 것 뿐이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강세도 나타날 수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해가면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트코인에 6천만 원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6천이 돌파된다 그래도 7천만 원까지는 안정 구간으로 해서 먹고 빠지고 전고점 돌파 시 다시 재매수를 해도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전에 이제 봤던 대로 여기가 이제 전고점 돌파 자리거든요. 비트코인 5천 이제 막 시작될 때였어요. 여기가. 자, 그래서 돌파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조정받고 금방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요런 장세가 이번에 여기 돌파 시 반드시 나온다. 특히 메이저들이 전고점 돌파했을 때는 일부 가벼운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 확률이 조금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부분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만 준비해 놓는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오든 어떤 이슈가 있든 충분히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번부터는 그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다시 해드릴 거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부분이 어중간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